토지거래 허가요. 52쪽이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요. 원래는 약간 복잡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토지가 갑의 토지죠. 갑하고 을하고요. 이제 허가구역 안에 토지예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칙은요. 먼저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를 신청을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공법에 보면 국교법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나오거든요. 우리 민법에도 토지거래 허가제가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자 봐요. 여러분이 말하는 공법에서의 토지거래가는 공법은 뭐죠? 공법은 국가기관하고 나하고 관계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국가기관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가를 신청을 하고 서류가 접수가 되고 심사를 하고 또는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또 이재기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국가기관과의 절차를 정해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 공법의 문제이고 우리 민법은 사법이죠. 사법은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갑하고 을하고 어떤 효력이 있는가 갑하고 을하고 이걸 다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법의 내용하고 우리 민법의 내용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은 왜 그러냐? 공법은 국가기관과의 관계를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민법은 갑하고 을하고 1대1의 평등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요.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허가를 받죠? 허가를 받는다? 허가를 받고 나서 계약을 하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채권행위라고 얘기하죠. 왜 채권행위다? 봐요. 계약을 체결하니까 갑하고 을하고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이 권리와 의무를 줄여가지고 뭐라 한다? 권리라고 얘기하죠. 권리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와 의무라고 얘기하지만 채권법에서는 뭐라 한다? 채권, 채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뭐라고 얘기한다? 권리관계라고 하죠. 그것을 채권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채권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을 우리는 채권행위다 이렇게. 그러면 채권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다? 의무도 있는데 의무는 생략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는 채권행위에 의해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을 앞으로 소유권이 생기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물권행위,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채권행위는 뭐예요? 의무 부담행위죠. 그래서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뭘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행의 문제 알겠죠? 그러면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없이 여기 해제는 뭐 없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의무 이렇게 원상 회복 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채무 불이행이 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허가를 받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았을 때 이렇다 이 말이죠. 의무가 있고 이행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채무 불이행이고 계약을 허가가 나왔을 때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느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를 얘기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허가가 없어. 허가 없으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그럼 나중에 허가가 나오겠죠? 허가가 언제 나오냐? 10월 1일 날 허가가 나오죠? 허가가 나오면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원칙은 무효인데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유동적 뭐라고 한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유동적 무효 이렇게 얘기해. 원칙은 무효. 항상 봐봐. 우리가 취소는 뭐죠? 취소는 원칙은 유효.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되죠? 무효. 그것을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해. 원칙이 유효니까. 무권대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무권대는 무효. 추인하게 되면 뭐가 돼? 유효. 그래서 원칙은 무효니까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는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 유효. 원칙은 무효죠.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허가를 받으면 언제부터 유효이냐? 2월 1일 소급해서 소급해서 유효이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허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허가는 이것은 인가적 성질이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인가하고 허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여러분, 허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허가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그것은 재량행위를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요, 건축 있죠, 건축. 건축 허가는 그건 재량행위예요. 그러니까 시청에 있는 공무원이 와가지고 건물 다 지었죠? 이건 건축허가, 준공허가를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의 재량이라고요. 재량이 있다, 공무원한테 재량이 있다는 건 뭐냐? 허가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공무원이 완전 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들 보면 건축허가 오면은 줄자 가지고 오죠, 줄자. 유리창문 재죠. 유리창의 크기가요, 200, 300이란 말이죠. 200, 300이 되는가 안 되는가 봐. 꼭 맞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저기 벽 두께 있죠? 벽 두께가 25cm가 돼야 돼. 그런데 21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4cm를 늘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허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건축업자들 같은 경우는 봉투를 한 서너 개를 딱 준비하죠. 처음에는 한 100만 원 등 한번 줘보죠. 주려고 준비하죠. 근데 와가지고 창틀이 잘못됐다가 하네? 그러면 왼쪽 거도 오른쪽 거 교체하죠. 200된 거, 알겠죠? 또 갔더니 뭔가 높이가 또 낮다네? 그러면 또 하나 또 바꾸죠. 또 교체하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재량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한다고 하는데, 그 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죠. 반드시 아무리 미운 놈이 와도 일정한 요건을 다 갖췄죠? 그러면은 소금, 보급을 끄는데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허가만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끝까지 안 해준 사람이 있어. 열받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왜? 이건 재량상이니까 어떻게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거예요. 판례가 뭐라 했냐? 재량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어. 소송으로 따질 수가 없다겠다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재량행위인 허가하고 인가하고는 완전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말은 토지거래 허가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성질은 뭐다? 인가의 성질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아무리 미운 놈이 와도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내줘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원칙은 무효, 나중에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민법을 외우니까 우리가 토지거래허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월 1일, 허가 10월 1일,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2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 이 사이에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갑과 을과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은 뭐다? 금요일날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다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허가가 아직 나오기 전을 얘기해. 허가가 나온 걸 우리가 왜 공부하겠어요? 등 껴면 되는데.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여기 이 사이가 지금 이 사이를 다루는 것이 민법이란 말이죠. 여기를 다루는 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이걸 다루는 것을 민법이라고 얘기해. 아직 허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어, 의무. 그 다음에 이행에 문제가 없어. 따라서 이행을 말 수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어. 이행을 청구 못하니까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채무불이행은 언제 나와요? 이행을 청구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이죠. 그 다음에 해제란 말이 없고 손해배상의 말이 없고 원상회복이란 말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얘기를 해.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의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만약에 을이요, 갑에게요, 을이 만약에 을이 중도금을 선이행하기로 합의를 했어. 선이행하기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합의했죠. 그래도 허가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요 허가 나오기 전에 먼저 중도금 줄게요 합의했어. 그래도 필요 없는 거예요. 허가가 있기 전에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아무리 내가 중도금을 주기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의무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행을 뭐 하지 못한다? 청구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이것을 토지거래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 이 기본적인 틀이 이건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판례예요. 하나하나가 판례. 여기 있는 판례만 해도 10개가 넘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나오는 것은 나오는 판례를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판례에다 줄을 그어놨어. 줄을 그는 거 보면
왜 여기다 줄을 걷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를 쭉 봐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 어디를 보시냐? 거기 보면 52페이지 보셔요. 토지거래 허가라고 돼 있죠. 그래서 허가구역 가바구라고 계약을 하죠. 계약 2월 1일 계약을 하죠. 근데 아직 허가가 있어 없어? 없죠. 허가가 없다. 그런데 허가를 받으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 소급 동그라미 소급해서 유효 이렇게요. 그 허가에다가 이퀄이 왔어. 이퀄 허가 10월 1일 허가라고 돼 있죠.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인가 이렇게 인가. 여기 말은 허가인데 실제로는 뭐다? 인가하고 똑같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월 1일 허가죠. 그 다음 오른쪽 봐보세요. 그러면 채권행위라고 돼 있죠. 그럼 오른쪽 채권행위 돼 있어요? 채권행위 무효고 물권행위도 무효고. 알겠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행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행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무불이행이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무불이행 이후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밑에 있는 박스를 읽어보면 내가 설명을 했던 것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박스 안에 해설을 꼭 읽어보란 말이죠. 여러분 됐나요? 자, 그 다음 봐봐. 을 봐봐. 을을 보면 여러분 그 위에 계약금이라고 돼 있나요? 계약금 그것도 아주 중요해. 여기 봐봐요. 여기 이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금으로 얼마를 줬냐? 100만 원을 줬다 이 말이죠. 계약금으로요. 이 계약금 100만 원 준 것을 허가 전이다. 여러분 허가 전은 뭐예요? 허가 전은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죠. 이런 봐봐. 허가 전. 아직 허가 있기 전이죠. 유동적 무효죠. 채권행위 없죠. 물권행위 없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을이 갑에게 계약금 100만 원 줬잖아요. 그럼 을은요 갑한테 허가가 있기 전에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반환 청구 못 한다니까요. 갑은 을한테요 계약금 받은 거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계약금을 준 사람은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는요 불허가죠. 불허가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 확정적 무효이다. 확정적 무효예요. 여러분 확정적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효가 됐다 이 말이죠. 그때는 계약금의 반환을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거든요.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해약금은 뭐죠? 준 사람은 뭐하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걸 해약금이죠. 준 사람은 뭐하고? 포기.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은 배. 그런데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요. 토지거래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언제까지? 중도금 전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언제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그것을 이행 단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 위에 보세요. 허가 전이다. 유동적 무효이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불허가가 나왔다. 확정적 무효이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은 예약금으로 추정한다. 허가가 줄고 있든 없든 그 말이 너무 중요하다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허가가 있은 후에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있든지 없든지 뭐 하기 전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뭐라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 장 보셔요. 그 다음 장은 여기 봐봐.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먼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받으면 여기서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갑과 을이 서로 협력을 해야 돼. 협력을 해야 돼. 협력 의무라고 얘기해요. 협력을 해야 돼. 협력하고 나서 허가가 나오죠. 허가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갑은
뭐를 청구한다? 대금을 청구하고, 갑은요, 을은 뭐를 청구한다? 등기를 청구하죠. 알겠죠? 대금과 등기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주된 의무라고 얘기하고, 이 주된 의무를 이행하자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대금하고 등기를 안 줬을 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협력 의무를 배우는 것이다, 이 말이죠. 협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팔면 을이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이것을 두 사람이 원주시청에 가가지고 그걸 밝혀야 돼. 그러면 원주시청에서 그걸 보고 이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용도에 부합을 하면 허가를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줘. 그러면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일단 두 사람이 원주시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것을 뭐란다? 협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협력 의무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부수적 의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지금부터 봐. 뭐냐? 이런 것이죠. 이런 우리가요, 노트북을 하나 산단 말이에요. 노트북이요. 노트북을요, 얼마에 주고 사냐? 100만 원 주고 사기로 했어. 100만 원 주고. 노트북을 100만 원 주고 사기로 했는데, 을이 100만 원 줬어. 그런데 갑이 노트북을 안 줘. 안 주면 을은요,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갑이 노트북을 줬어. 근데 을이 돈을 안 줘.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니까 갑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노트북을 팔면서 뭐라 하냐? 노트북 가방도 준다고 얘기한 거야. 가방도. 그런데요, 내가 100만 원 입금시켰는데 노트북은 왔어, 노트북은. 그런데 가방이 안 온 거예요, 가방이. 그러면요, 여기 을은요, 이 계약을, 노트북 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 하냐? 이 가방으로 하는 노트북을 100만 원 주고 사기로 한 거지, 가방을 100만 원 주고 사기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주된 의무라고 얘기해. 가방으로는 한 사람은 등기고 한 사람은 돈이란 말이죠. 이게 두 사람이 지금 계약을 한 것이지, 협력을 하기 위해서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금을 안 주거나 등기를 안 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알겠죠? 그런데요, 가방이 없다, 노트북 가방이 없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왜? 노트북 가방이 100만 원이 아니니까. 그럼 노트북 가방 안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보내달라고 하면 되지, 뭘 어떻게 하면 돼요? 보내달라고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런 봐봐. 홈쇼핑 같은 데서 물건 샀는데 서비스로 뭘 준다 해서 상품으로. 근데 안 줘. 그럼 이러면 전화해야 안 해요? 전화하죠. 달라고. 그거 안 왔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달라고 하면 되죠. 안 주면요? 주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내가 그 물건을, 이 가방을 내가 내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손해배상 해달라고 해가지고 가방값 달라고 해야죠. 안 주면요? 법원에 소송하면 되죠. 아니, 끝까지 가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연사가 외치는 것은 뭐냐면, 노트북하고 100만 원이 주된 의무이지, 가방이 아니다, 이 말이죠. 가방이라고는 한 사람은 토지고, 한 사람은 대금이 주된 것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기 전에 서로가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왔어. 술 마시고 자느라고. 아, 그럼 내일 나오라면 되지. 오늘 안 나왔다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왜? 땅이 지금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계약을 해지해요? 그것을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부수적 의무를 위반했다, 위반.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없다고 지금? 해지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해지하지 못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협조해달라고. 그것을 뭐란다? 소송을 청구한다, 소구라고 그래. 소송을 청구해. 소송을 청구할 때는 어떡하냐? 이놈한테 땅 팔지 말고 기다려야 해야 되겠죠. 땅 팔아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할 때는 뭐를 해요?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요. 처분하지 말고 있어라, 이런 말이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협조가 없어가지고 허가가 안 나오죠.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이기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래서 별도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이 나중에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미리서 손해배상이 얼마라고 말할 수 있다? 예정을 할 수 있죠. 손해배상이 얼마라고. 만약에 여러분요, 계약을 하면서 나중에 당신 협조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우, 저는 뭐 끝까지 협조합니다. 안 하면 내가 손해배상 하죠? 이렇게 얘기해. 그 참 말은 좋은 말인데 얼마로 손해배상 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러지 말고, 그러면 서로가 둘이 잘못하면 손해배상으로 상대방한테 100만 원씩 주기로 합시다. 이렇게 미리서 손해배상액을 예정을 해. 그래서 갑이나 을이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협조를 하지 않아가지고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100만 원 청구하는 거죠. 그것을 뭐란다? 미리서 뭐란다? 예정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을한테 돈을 빌려준 A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어.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는데요. 그러면 을이 갑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빨리 협력해서 허가를 받아서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야죠. 그러면은 A가 을의 땅을 압류해서 경매해서 돈을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이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요? 이놈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경매만 하려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등기를 가져오겠어요? 안 가져오죠. 그럼 어떻게 한다? 안 가져오니까 이 사람이 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A가 채권자죠? 이 채권자가 을을 대신해가지고, 알죠? 갑한테 뭐라냐? 빨리 을한테 등기해줘라 이렇게 얘기해. 알죠? 그것을 뭐란다? 대위권이라고 얘기해. 대위권. 을의 채권자가 을의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을의 위치에서. 누구 앞으로 등기하라고? 을 앞으로 등기하라고. 그럼 을 앞으로 등기하죠? 압류해서 경매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건 뭐예요? 여기 보면 우리는 봐요. 등기를 주면서 뭘 받아요? 잔금을 받고, 잔금을 주면서 뭘 받아요? 등기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주된 의무죠. 이 주된 의무가 뭐냐?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동시이행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죠. 을이요 갑한테요 빨리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을이 갑한테, 갑이 뭐라고 하냐? 갑이 돈 주면 협조해 줄게. 돈 주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먼저 협조해. 그리고 허가가 나오면 당연히 너는 나한테 잔금 주면 되고 나는 나한테 뭐 주면 돼? 대금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먼저 협조를 해야지. 을이 갑한테 얘기했더니 갑이 뭐라냐? 돈 먼저 주면은 협조해 줄게. 그럼 말이 돼 안 돼?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알겠죠? 먼저 협력하고 허가가 나오면 그때 돈 받아가면 되는 거지. 협력해 달라고 하니까 돈부터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부수적 의무는 동시이행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먼저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동시이행은 뭐하고 동시이행이다? 대금하고 뭐하고 등기가 동시이행이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럼요, 그게 이제 페이지 53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협력 의무 봐봐. 협력 의무, 부수적 의무죠. 불이행한다. 채권자 대위권이 되고 소송을 청구한다.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해제는 할 수 없고 동시행 합력권이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애정할 수 있다. 그럼 밑에 오른쪽이요. 오른쪽 오쿠가 뭐지? 많이 들어봤는데 오쿠. 아, 약탕계요. 오쿠에서 근데 팥죽이 끓고 있네요. 보니까요. 알겠죠? 그 오쿠 보면요. 오쿠를 샀는데 사용 설명서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근데 설명서를 안 주고 오쿠만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용 설명서가 뭐다? 부수적 의무예요. 사용 설명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용 설명서가 없으면 이 기계를요 잘못 쓰겠죠?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손해가 생기겠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그래서 부수적 의무 이렇게. 그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협력 봐봐. 협력 의무에 대해서 잘 알아봐. 항상 봐봐. 내가 왜 지금 자꾸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눈치선 봐봐. 여기는 해지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돼 있죠? 여기는 해제를 못하는데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해제를 못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야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협력 의무는 반드시 협력이라는 말이 나와 앞에가. 알겠죠? 반드시 협력의 말이 나온다고. 그렇지 않고 그냥 허가가 없이 허가 전 이렇게 나와. 허가 전 그럼 이걸 얘기해. 여기를 협력 의무 그러면 이걸 얘기해. 허가 전 그럼 여기를 얘기한다고. 허가 전 유효 무효.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그건 여기를 얘기해. 협력 의무는 반드시 앞에다가 협력 의무라는 말을 써. 알겠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토지거래 허가는요. 처음부터 유효인 것이 있고 처음부터 아예 무효인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거기 보세요. 처음부터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보통 여러분요. 지정은 누가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죠?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기간이 5년이 끝났어.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로 계속 돌려면 다시 또 재지정을 해야 되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된다? 확정정 유효. 그 다음에 지정 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해제를 했어. 그러면 뭐가 된다? 확정정 유효. 알겠죠? 확정정 유효이다. 확정정 무효는요 5가지예요. 첫 번째 불허가 처분. 두 번째 쌍방이 협력을 거절하기로 의사를 명백하게 했어. 협력을 거절하기로. 세 번째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을 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을 해. 배제가 뭐냐 잠탈이 뭐냐 봐봐 여기.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 언제 토지거래 허가를 하죠? 공법에서 아직 안 배웠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는 언제 하냐? 매매계약을 해. 매매. 지상권 설정할 때 허가를 받아요.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허가구역이라 해서 무조건 다 허가받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을 내가 매수할 때 이 땅에다가 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내가 공짜로 증여를 받아. 증여를 받을 때는 허가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둘이요 매매계약을 해. 매매계약.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짜가지고 증여한 것처럼 꾸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허가를 신청할 마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거를 허가를 배제한다, 잠탈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농지 같은 경우는 일정 거주 요건이 있거든요. 농지는 일정한 거주 요건. 그래서 몇 개월, 몇 년을 거주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나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이 농지를 사고 싶어. 근데 나는 거주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주민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죠? 사는 것은 내가 사는데 내가 하면은 신청하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원주민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이름으로는 허가를 받을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배제다, 잠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 3가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불허가, 두 번째 쌍방이 협력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해. 세 번째는 잠탈이나 배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가지를 더 봐. 첫 번째가 뭐냐? 맨 끝에 4번 우리 아까 했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한다.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규정으로서 무효이고 마이너스,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이다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됐죠. 오른쪽 5번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여러분 안 배웠는데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은 뭐냐? 조건이 성취되는 거죠. 조건이 성취. 그러니까 유효가 돼요. 유효. 그래서 플러스예요. 성취할 수 없죠.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은 불능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 조건부로 계약을 했어. 그런데 그 조건이 성취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조건이 성취가 될 수가 없다. 정지 조건은 플러스, 성취가 될 수 없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효능 요건이 있죠. 이게 좀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 효능 요건하고 특별 효능 요건이 있죠. 이 특별 효건 속에 뭐가 들어있냐? 대리권이 들어있고 토지거래 허가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조건하고 기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일반적 효능 요건은 뭐가 있어요? 먼저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죠. 목적은 이러면 어떻게 해요? 목적은 확정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뭐가 있을 것? 타당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여기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죠. 107조 비진이, 108조 허위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 이렇게. 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뭐가 된다? 유효. 만약에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취소. 취소 또는 뭐가 된다? 무효.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다 효력 요건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시간에 설명을 할 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107조 비진이 108조 허위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보는 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기망을 당해서 계약을 했다. 기망을 당해서, 사기를 당해서. 그럼 어떻게 하죠? 사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해. 그러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통정허위 표시를 하겠다.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통정허위 표시로 계약을 한 경우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알아야죠. 여기 또 뭐가 있죠? 중요한 건 여기죠. 적법성이죠. 적법성에서 뭐가 있어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죠.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예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무효이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경우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통정 허위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토지 뭐죠? 표현 대리나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느냐?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거기요. 효력 요건, 일반적, 특별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보면 그래서 이걸 보면 적법성 봐봐.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무효이다.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107, 108, 109, 110 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비진입 표시나 통정의 표시나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밑에 보면 지금 계약에서 X라고 되어 있죠?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계약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왜 없다? 이미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토지거래. 그 다음에 여러분요. 오른쪽 봐봐. 오른쪽. 오른쪽에 거기 보면 약간 만주벌판이 있어 없어? 약간 만주벌판 있죠? 그럼요. 그 만주벌판에다가 뭘 쓰냐면 여러분요. 아까 우리 무효는 뭐라 했죠?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거기다 쓴단 말이죠. 불허가처분이다. 불허가처분. 불허가처분은 뭐죠? 확정적 무효죠. 불허가처분, 확정적 무효. 불허가처분에 귀책 사유 있는 자, 귀책 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요, 불허가처분이 나온 거예요. 불허가처분이 나오면 뭐가 되죠? 불허가처분이 나오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에 잘못이 있는 사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봐봐.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왔어. 나 때문에. 허가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럼 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나 때문에 안 나왔는데. 그래서 무효인데 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 있다. 왜 있다? 이게 중요해. 왜? 아까 우리 했잖아요.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한다니까. 귀책 사유 있는 사람도 누구든지에 들어가잖아요. 누구든지를 온 세상 사람 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잘못이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허가가 안 나왔어. 그럼 무효이죠. 그래도 나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왜?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귀책 사유 있는 자라도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를 딱 보면요. 여기가 2월 1일이요. 2월 1일. 여기가 4월 1일이요. 4월 1일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어. 허가구역 지정이 됐어. 그 다음에 여기요. 6월 1일이요. 허가구역을 지정해제가 됐어. 지정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요. 8월 1일이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요. 자, 여기 봐봐. 1번은 여러분요. 계약을 어디서 했냐? 여기 1번 여기 2월 20날 1번 계약을 한 경우가 있고 계약. 여기요. 2번은요. 4월 20날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어. 알겠죠? 자, 여기 1번. 2월 20날 계약을 했어. 아직 허가구역으로 되기 전에, 지정역이죠? 허가구역으로 되기 전에 계약을 했어.
근데 허가구역으로 등기하지 않았는데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4월 1일 날. 이런 경우는요,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직 등기 안 했는데, 등기 안 했는데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린 거예요. 허가구역으로 되기 전에 계약했는데, 2달 뒤에 계약을 할 때 등기하잖아요, 보통이요. 2달 지나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허가구역인 거예요.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런 경우는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정됐죠?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죠? 지정됐어요, 여기. 그런데 지정되고 난 후에 계약을 했죠?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지정됐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6월 1일 날 지정 해제가 됐어. 지정 해제가 됐는데 지금 현재요 6월 10날이에요. 6월 10날, 6월 10날, 6월 10날 이런 경우 6월 10날 허가를 다시 받아 안 받아? 허가를 안 받아도 돼. 4월 20일 계약했어. 그럼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지정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허가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다시 계약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왜? 유효니까. 다시 뭐 할 필요가 없다? 다시 계약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 이 사람이 4월 20일 계약을 했어. 4월 20일 계약을 했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꼼수를 부려가지고 3월 20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소급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소급해서.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유효, 무효. 왜? 이미 체결한 계약을 언제니까? 4월 20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했는데 등기하기 전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할지라도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죠. 그럼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지정 해제가 되죠. 그럼 다시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다시 계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토지거래 허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상당히 좀 까다롭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파트로 나누어가지고 먼저 허가되기 전에 채무 불이행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계약금의 문제. 세 번째, 협력 의무.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확정적 유효인 경우, 확정적 무효인 경우를 구별해서 보는 것. 무슨 말인지 이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토지거래 허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셔야지, 여러분들요. 이것만 여러분 잘 지금 토지거래가에 가는 것만 잘 봐도 상당히요,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54페이지죠? 그래서 법률행위 뭐라고 됐죠? 취소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 취소요? 취소, 여러분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